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좀 괜찮았습니다. 어제 약국 가서 약을 좀 먹었더니 좀 나아졌어요. 다행히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지표를 어떻게 차트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대략적으로 좀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이동평균선으로 지지저항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동평균선은 어떨 때 보는 거다? 현재 이 비트코인의 상태가 하락 중인지 상승 중인지 볼 때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왜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 보셔야 될 게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시면 아무래도 캔들에 조금 더 가까운 게 5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고, 캔들에서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20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에서 대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 매수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하지 말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자, 그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죠? 200일 동안 이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단가, 그거를 곡선화한 추세로 나타낸 어떤 분석 지표라고 보면 되죠. 대략 이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200일은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잘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구간인데, 얼마 정도 볼 수 있었을까? 200% 정도 나오는 구간이에요. 또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 매수를 해라 라는 구간 찾아봅시다. 자, 대략 이렇게 내려와서 손절 라인을 또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로 잡았다면 90% 정도 수익을 받겠죠. 그 다음 또 돌파할 때 기준으로 잡았으면은 이번에는 한 3% 정도 손절을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이탈할 때 손절을 잡았으면 약 390% 정도 수익이 나왔던 구간이네요. 자, 그리고 또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아도 자, 50%는 올라갔던 구간이죠. 이만큼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주는 의미는 대추세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차트에서 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 부분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대는 대충 20K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가로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쉽게 말해서 20K 넘어가기 전까지 200일 이동평균선, 자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19.8 되네요. 이 가격대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봉으로. 저는 이동평균선 여러 개를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쓰는 편이에요, 웬만해선. 근데 지표에 이게 50일과 200일선이 같이 있는 게 있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아무튼 차트에서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결국엔 모멘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상승할 때, 즉 상승장일 땐 이 2평 위에서 캔들이 놀게 되는 거고, 하락장일 땐 단순합니다. 2평 아래에서 캔들이 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일단 바이낸스 차트는 과거에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비트스탬프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스탬프는 이렇게 과거 차트부터 쭉 나온단 말이죠. 자, 이 차트를 토대로 볼게요. 50일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그 차트예요. 비트코인 로그 차트.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015년 상승장 때 20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18년도 하락장이 찾아오게 되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놀게 되죠. 그 다음 이번 분기 상승장을 봅시다. 자, 코로나빔 이후 이동평균선 200일선 쭉 지켜주면서 올라가죠. 결국에는 깨지는 순간이 오니까 다시 하락장 때는 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놀게 된다. 그래서 나는 차트 하나하나 분석하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냥 대추세 전환되는 것만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일본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보게 되시면 이 돌파하는 순간이 다시 이동평균선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시점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장일 때는 절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놀지 않습니다. 쭉 위에서만 놀게 돼 있어요. 자, 밑에 놀더라도 금방 회복을 하죠. 꼬리 달고 회복하고 금방금방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락장 때는 아래로 내려가고 상승장 때는 이 위에서 놀게 되는 그런 법칙이 있다. 이동평균선은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AR 지표, 파라볼릭 지표죠.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인지 하락인지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거는 주봉으로 보시면 돼요. 200일 이평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민감한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표도 동일해요. 잘 보시면 이 파라볼릭 요 점선 위에 캔들이 놓였을 때는 상승장, 점선 아래에 놓였을 때는 하락장.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은 점선 아래 캔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단기적인 반등장이 또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요 점선 아래 캔들이 위치해 있으면 요렇게 하락, 또 반등 때 점선 위에 있고 캔들이 요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이 연출되고, 또 반대로 캔들 아래에 또 점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단기 반등, 그 다음 요 점선 또 아래에 캔들이 위치해 있으니까 지속적인 하락장. 요 가격대가 얼만지 결국에는 주봉에서 추세 전환점, 파라볼릭으로 본 추세 전환점의 가격대가 얼만지 체크를 해보면 19.6, 한 19.7 이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또 지우고 이동평균선을 켜볼게요. 이동평균선 MA라고 쳐보겠습니다. 200일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 일봉으로 이렇게 하면 공교롭게도 요 200일 이동평균선도 얼마죠? 가격대가 19.67 정도가 나옵니다. 파라볼릭으로 봤을 때도 추세 전환점은 19.67, 그 다음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도 추세 전환점은 19.67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3번. 큰 추세는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일봉에서 돌파하거나 파라볼릭을 주봉에서 돌파하거나, 그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뭐랄까 명확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큰 틀에서 말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의 큰 추세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단타가 너무 어려워서 단타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이럴 때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단타 일단 프레임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1분봉으로 할 건지 5분봉으로 할 건지 15분봉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단타는 캔들의 조합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캔들의 조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회된 숄더 패턴 이렇게 30분봉에서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1분봉에서도 나오고 5분봉에서도 나오고 15분봉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봉마다 지지저항선은 다 다르게 설정이 또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단 큰 프레임에서 지지저항대를 잡는 건 단타에 맞지는 않겠죠. 이렇게 주봉에서 지지 잡고 저항 잡고 하면 매매를 많이 못하게 될 거예요. 난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3분봉 혹은 1분봉에서 프레임을 줄인 다음에 차트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3분봉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비트가 장대 한번 딱 그려주고 지금 1차적으로 수렴을 잠깐 해줬어요. 3분봉에서. 그 다음 한 번 더 쐈죠. 다음 지지 구간 어딜까요? 한눈에 나오죠. 여기 쐈던 구간. 요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쐈던 구간. 왜냐면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매물 압박이 들어온 구간을 다시 장대양봉으로 밀었다는 건 이 가격대를 누군가 먹고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더 내리고. 일단은 올렸는데 힘에 붙여서 떨어졌어요. 수렴에 들어갔죠. 삼각수렴 그려주고 뻥 쐈어요. 이렇게 1차적인 저항이 나왔던 구간 장대양봉으로 뚫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플립이 된다고요. 플립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저항이 지지로 바뀌거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거나 하는 걸 플립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존의 저항대였던 구간을 수렴 후 뚫었으면 지지가 된다. 이렇게 작은 본 프레임에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넣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1봉에서 쓰는 거를 1분봉에서 써도 되고 5분봉에서 써도 되고 15분봉에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라이브 때 설명을 드렸지만 요 근래 쌍바닥 형성해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비단 이 쌍바닥이 1봉에서만 나올까요? 1분봉에서도 나오고 5분봉에서도 나오고 15분봉에서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냥 각각 봉에 맞게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 한번 짚고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항상 봐서 지겨우시겠지만 절대 상승장이 다가왔다고 기대하지 마셔라. 하락 채널 진행 중이다.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뻥 쏴서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 19K 때 패러럴 채널 상단 저항은 여실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하나만 보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온체인 데이터 종합지수예요. 뭐냐면 이동평균선, 추세선, 각종 데이터, 구글 빅데이터 등을 합산해서 하나의 점수로 나타낸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마다 항상 저점을 찍어줘요. 저평가를 매겨버리는 거죠. 가치평가를 굉장히 낮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근데 역사적으로 두 번밖에 없던 수준에 일단 가격은 도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가격이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저점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반토막 날 수도 있죠. 반토막 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임에는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매집 구간을 잡아보자면 저는 한 14K에서 19K 정도? 요 정도 레인지? 요 정도 레인지에서 매집을 해나가면은 저는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저의 100% 주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뭔 소리 하냐, 너 말은 틀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 편하게 지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 두 가지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패러럴 채널 나오던가 아니면 이런 쐐기형의 형태로 흘러가서 반전이 나오던가 두 가지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거 이해되셨다면 5번 한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5번.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부터 또 뉴스 영상을 좀 찍기로 했어요. 뉴스 영상. 오늘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해서 녹화한 다음에 올려드릴 예정이라서 저는 그 영상을 찍으러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